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유전율에 관련된 문제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전기당 전위, 전기 용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실험 모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델을 한번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당 전위 그리고 전기 용량 자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전기 용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총 전하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가 전위 1000대 그냥 전위로 쓸게요. 그리고 기호 자체는 V로 쓸게요. 전위로 이렇게 나눠준 게 이게 전기 용량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무한대에서부터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만의 함수인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거리로 접근을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전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위를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을 써서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 형태로 여기 전기장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원래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우리가 원래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쪽에 있는 총 전하가 바깥에 전기장의 선속을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풀어서 쓰게 되면은 먼저 D필드로 먼저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D필드 자체가 이렇게 있고 면적을 DS로 쓸게요. 이 전체를 다 감싸는 거예요. 이쪽이 가우스면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만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처럼 쓰게 되면은 유전율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유전율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D필드 입장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기장 입장으로 다시 바꿔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D필드하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에 관계는 여기다 유전율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바꿔 쓰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장을 쓸 수가 있어요. 전기장에 실제로 선속이 되는 거죠. 선속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안쪽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만큼 자체를 이쪽에 유전율이 있기 때문에 유전율로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기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기 때문에 여기 제로를 이렇게 붙여요. 근데 지금은 유전율이 두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도체구 표면에 유전율 입실론인 유전체를 두께 T만큼 씌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쪽 빨간 색깔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빨간 색깔로 이렇게 뒤꿈치 부분에 유전율은 여기가 입실론인 거고, 그리고 바깥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외예요. 여기가 자유공간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유전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유전율 자체를 표시를 안 하고 이따가 문제의 의미에 맞게 여기다가 유전율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네모칸으로 이렇게 비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논리가 이해가 됐죠?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을 하고, 이 전기장 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전위를 계산을 하고, 이 전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전기 용량을 구하는 식으로 여기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구조 자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자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여기를 한번 다시 한 번만 이해들을 해놓으세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하는 순서를 이해를 했으면 이제 전기당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전기당 자체가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일괄적인 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기당 자체를 먼저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전기당을 계산을 다시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써줄게요. 어차피 이쪽은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이쪽은 부의 표면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전기당 자체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은 벡터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방향 자체가 같아서 우리는 그냥 스칼라랑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이렇게 써줄게요. 4파이R 제곱이라고 하는 이쪽에 구의 표면에다가 전기당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 전기당을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가 전기 용량까지 구할 때 굳이 벡터로 표현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스칼라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전기당의 손속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에 유전율 자체가 이렇게 포함된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기당, 지금 이 상황에서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안쪽에 있는 전하인데 지금 이 안쪽, 도체가 여기에요. 이 안쪽에 Q라고 하는 전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안쪽에 있는 전하를 우리가 Q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4파이, 그리고 나중에 R제곱은 이쪽 때문에 여기 포텐셜을 구할 때 접근을 해줘야 돼서 일단은 R제곱을 뒤로 빼놓고 유전율을 먼저 쓸게요. 유전율이 이렇게 있는 꼴로, 그리고 이쪽에 R제곱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전기장 자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구간별로 전기장을 구하면 전기장 자체가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차피 이 포텐셜을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전기장을 구간별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1번 하고 전기장이라고 쓸까요? 여기를 전기장이라고 이렇게 쓰고 전기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구간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여기를 로마자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우스면 자체가 일단은 도체 안쪽에 있을 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도체 안쪽에서 전기장을 생각해 보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값을 가질까요? 값을 갖지가 않죠. 왜냐면 문제 조건에서 이게 도체 Q라고 했어요. 도체 Q이기 때문에 Q라고 하는 전하는 안쪽에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도체 표면에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장 자체를 계산해봤자 여기는 그냥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를. 지금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 안쪽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표면에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우스면 자체를 여기를 구별해서 써주게 되면은 첫 번째 이만큼 잡았을 때가 이게 지금 1번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이만큼까지 올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2번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구간부터 써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R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보면은 도체의 반지름보다는 커요. 그런데 도체의 반지름보다는 크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는 작냐면은 도체에다가 이렇게 유전율 두께를 T라고 했으니까 T라고 쓸게요. 유전율을 이렇게 씌운 것만큼보다는 작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구간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이때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답변을 할 때 유전율을 고려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틀림없이 이런 형태를 갖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부분을 새로 지우고 써줄게요. 여기서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 있는 형태를 이렇게 갖게 될 텐데, 여기에 총 전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4파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비워놨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유전율은 얼마가 있는 거예요? 유전체의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유전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가우스면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R제곱으로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간에서의 유전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디까지 올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구간은 실제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구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만큼을 다 감싼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전기장을 계산을 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요표를 쓸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라고 써놓고 이렇게 놓고 구간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R이라고 하는 게 뭐보다 클 때예요? 저기 있는 거 R 플러스 T, 그러니까 도체 2에다가 이렇게 유전체 두께를 더한 것보다 클 때겠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같은 형태를 갖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유전율만 조심을 해주면 돼요. 여기가 4파이, 그리고 유전율 자체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자체가 자유공간 쪽으로 밖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쓸 때 우리가 입실론 제로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 감싸서 감싼 면 자체는 그러니까 가우스면까지 거리는 R이기 때문에 R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도체에 있는 총 전하는 Q라고 했으니까 Q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갔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에요. 그러면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알아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1번을 써주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전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전위는 이만큼 부분에다 쓸게요. 계산할 걸 고려를 해서, 공간을 고려를 해서 여기에다가 전위라고 이렇게 써주고 물음표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는 뭘 계산을 할 거냐면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전위를 한 번에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총 전위를 한 번에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구간을 어떻게 나눌 수밖에 없냐면 전위를 여기 무한대서부터 이쪽을 무한대로 보면은 첫 번째 구간 무한대서부터 여기
유전체의 표면까지 여기가 첫 번째 구간, 그리고 이만큼 안쪽, 여기가 두 번째 구간만큼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간, 이 안쪽으로는 어차피 여기는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전위라고 쓸게요. 구하려고 하는 전위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구간만을 계산을 해주면 총 전위가 될 거예요. 그걸 여기에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간을 조심을 해야 돼요. 무한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r 플러스 t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대부터 이렇게 무한대부터 여기가 r 플러스 t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전기장은 어떤 전기장이에요? 이때는 자유공간 속에서 전기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장을 이놈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꼴인 거냐면 이렇게 q라고 하는 전하가 있고 여기가 4파이 그리고 입실론 제로가 있는 쪽이에요. 자유공간 쪽에 유전율이 있는 쪽이에요. 여기를 R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를 계산을 해도 여기를 스칼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방향 자체가 지금 다 지름 방향으로 나서 그렇죠? 반지름 R 방향으로 나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여기를 DR로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구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간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 두 번째 구간을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러면 이때는 구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r 플러스 t부터 도체까지의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r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쓸 때 r 플러스 유전체의 두께 t를 고려를 해주고 도체까지예요. 그러면 이때 전기장은 어떤 전기장이겠어요? 이때 전기장은 지금 저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건 뭐죠? 유전체 내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q라고 하는 전하가 있고 그리고 4파이가 이렇게 있고 이때 유전율을 입실론으로 놨기 때문에 입실론으로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r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스칼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dr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적분해 나가면 되겠죠. 근데 적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안에 있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그리고 여기도 4파이 입실론 분의 q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 물리적인 의미는 뭐예요? 여기는 다 스칼라량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빼낼 거예요. 앞으로 빼내면 r 제곱분의 1만 남아요. 근데 r 제곱분의 1을 똑같이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값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앞에 또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r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바로 그 값을 고려해서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건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여기가 r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r분의 1만 이렇게 써주고 무한대서부터 여기 구간을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이쪽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마이너스 겹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전하하고 4파이 하고 유전율 자체는 그대로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도 r분의 1이 나올 테고 구간은 r 플러스 t부터 이게 r까지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물리적인 이해 갔죠? 자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는 q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쪽에 4파 입실론이 있고 이 값을 넣어서 쓰게 되면 여기는 r 플러스 t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무한대는 넣어도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q가 있고 여기가 4파 입실론이 있고 그리고 r이 들어가면 대문자 r분의 1로 이렇게 바뀔 테고 여기는 묶어서 써줄게요. 한 번에 묶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r 플러스 t분의 1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할 수가 있냐면 약간 옆으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유전율 자체가 이쪽에서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전체 속에서 유전율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참고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유전율이라고 하는 자체 이건 물체에서 유전율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을 여기다 놓게 되면 이건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이에요. 근데 둘 사이가 같으려면 여기 비율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율 자체에다가 비율을 보통 일반적으로 R로 써요. 그래서 여기를 유전상수라고 해요. 유전상수로 이렇게 써주면 두 값이 같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물체의 유전율이에요. 물체 유전율 그리고 이쪽에 제로라고 이렇게 붙인 거는 일반적으로 제로는 다 자유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 속에서의 유전율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유전상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값 자체 내에서 여기가 고각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낼게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묶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총전압 Q가 있을 테고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로 이렇게 붙게 되고, 그리고 이쪽을 대괄호를 묶으면은 여기는 R 플러스 T분의 1이 나올 테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은 육각으로 대치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써주면은 이쪽은 입실론 같아요. 입실론 제로에 이렇게 유전상수, 즉 진공수,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에다가 유전상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육각을 앞으로 묶어냈기 때문에 여기는 뭐만 남냐면 여기는 플러스가 나올 테고, 그리고 유전상수가 있고 대문자 R분의 1이 있을 테고, 이쪽도 똑같겠죠? 대신 부호는 마이너스고, 여기도 유전상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R 플러스 T까지겠네요. T까지 있게 있고, 이렇게 갑자체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럼 거의 다 구했네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수학적인 표기를 할 때는 최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묶어줄 수 있는 건 다 묶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R 플러스 T가 있고 여기 R 플러스 T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총전하가 있고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요 두 개를 묶어서 뒤쪽으로 쓸게요. 이걸 먼저 쓸게요. 그러면 이쪽은 유전 상수가 있고 대문자 R분의 1이 있고, 여기를 플러스 R 플러스 유전율의 두 개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여기가 유전 상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전 상수분의 1이라고 하는 이만큼 값이 남겠네요. 이렇게 남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위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위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적은 거의 다 끝났네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까지 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일 쉬운 단계죠. 실제 그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구한 전위를 앞에다 넣어서 우리가 세 번째 여기에는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다 쓸까요? 여기 세 번째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카패시턴스라고 해요. 전기 용량이라고 이렇게 쓰고,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에 의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총전압. 만약에 페네판을 예를 든다면 페네판 자체에 양쪽의 총전압가 아니라 한쪽 판의 총전압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이차예요. 전이차를 나눠주면 되는 건데 저는 그냥 기호를 지금 여기 그냥 V로 쓸게요. 이쪽 값 자체를 여기 전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V로 쓸게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값이니까 여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는 없어질 테고 나머지 값을 써주게 되면은 여기는 4파이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 남을 테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그대로 남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R분의 1이 남을 테고, 플러스 여기는 R 플러스 T분의 1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1 마이너스 유전 상수분의 1 우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인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지금 두체 구가 있고 두체 구에 두께를 T만큼 이렇게 씌웠을 때 그때 전기당 전위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조건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주의할 점에 대해서 쭉 한번 체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체크했어요? 자, 그럼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교체구 표면에 유전율 이만큼인 유전체를 두께 T만큼 씌웠을 때래요. 그리고 전기당 전위, 전기 용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서 도체 구라고 하는 이 용어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유전체가 있는데 유전율을 이만큼 넣었다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두께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안쪽에 있는 이만큼이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가 도체 구예요. 여기가 도체 구, 그리고 이게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가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체, 유전율은 입실론이고 두께는 T만큼 있는 거예요. 바로 이랬을 때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논리대로 한다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총전화라고 하는 자체를 전이 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이 차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자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다시 전기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당을 계산을 하려고 가우스 법칙을 썼는데 여기에 있는 D필드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필드로 이렇게 바꿔서 써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만큼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게 가우스 법칙인 거예요. 그렇죠? 가우스 법칙의 서로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당을 계산하고 전기당을 계산한 걸 대입을 해서 전위를 계산하고 전위를 계산한 걸 대입을 해서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전기당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데, 전기당에 대한 일반폼을 이렇게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딱 하나, 먼저 조심해야 될 거는 유전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유전율 쪽을 이렇게 다시 지운 다음에 붉은 색깔로 써줄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유전율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율 자체가 지금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냐면, 하나는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체 속에서의 유전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모로 비워놓은 이만큼 부분은 의미를 부여를 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걸 부여를 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전기당을 계산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우스 면 자체를 도체 안쪽으로 잡았을 때예요. 근데 여기가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 안쪽에는 전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해봤자 0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체와 유전체 사이로 잡은 거예요. 이때는 유전율이 있어요. 얼마큼 있는 거냐면 똑같은 식에다가 여기에 유전체 유전율이 필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유전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유전체 유전율인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유전율을 여기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가우스면 자체를 바깥 공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뺑 두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큼 부분이 여기가 자유공간이에요. 자유공간에서의 유전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여기를 이렇게 조심해서 분할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위를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전위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구간 자체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한대부터 시작을 해서 유전체 표면까지 왔고, 그리고 그 뒤에는 유전체부터 도체 표면까지 갔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이 부분 자체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기당 자체가 0이니까. 그래서 두 구간으로 나눠서 전체 전위를 한꺼번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간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무한대에서부터 여기 유전체까지, 그러니까 R 플러스 T까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R 플러스 T부터 도체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구간을 조심해야 돼요. 구간을 이렇게 조심을 하고, 그리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느 쪽에 전기장을 통과하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자유공간 속에서 이렇게 공간을 통과하는 전기장으로 쓴 거고, 그리고 안쪽은 틀림없이 유전체 속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체를 포함하는 전기장으로 써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구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값을 쭉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묶어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에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개가 같게 두려면 여기에 유전 상수값이 필요해요. 여기 유전 상수를 보통 입실론 R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고각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값을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가우스 법칙을 쓸 때 어떤 폼으로 쓸지를 먼저 한번 결정을 해두는 게 좋죠? 그렇죠? 한번 여기서 유전율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2장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낫고, E필드로 계산을 하는 게 낫고, 유전율 자체를 굳이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B필드 입장으로, 전송 밀도 입장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에 그걸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위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꼭 그리고 전기당 자체 내에서 우리가 유전율을 고려해서 답을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리고 전위를 계산할 때는 구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부분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저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봐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를, 여기를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면은 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엄청나게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꼭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